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외동딸을 두었습니다. 그 딸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데다 특히 배를 잘 짜서 직녀라고 불리었습니다. 직녀는 늘 배를 짜며 지냈습니다. 임금님은 직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직녀야, 오늘도 배를 잘 짰구나. 너도 이제 다 자랐으니 시집을 가야지. 직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임금님은 곧 나라 안팎에서 사위가 될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견우라는 젊은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견우란 소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견우는 어릴 때부터 소를 타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견우와 직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외동딸을 따로 떨어져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궐에서 나와 함께 살자. 견우와 직녀는 임금님의 뜻에 따라 대궐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직녀가 배를 짜고 있는데 견우가 소를 몰고 왔습니다. 견우가 밖에서 직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방에서 배만 짜지 말고 나오시오. 소를 타고 놉시다. 아버님한테서 꾸중 들어요. 직녀는 배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나오시오. 견우가 재촉하는 바람에 직녀는 하는 수 없이 배를 짜다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방에 틀어박혀 배만 짜던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자, 이리 오시오. 견우는 직녀를 번쩍 들어서 소의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소를 몰아 꽃밭으로 갔습니다. 아유, 저 꽃은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 직녀는 소를 타고 꽃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꽃 저 꽃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향기가 아주 좋아요. 이튿날에도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와 소를 타고 다니며 꽃밭에서 놀았습니다. 그리하여 대궐 안이 몹시 지저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직녀를 불렀습니다. 왜 배는 짜지 않고 놀기만 하느냐? 오늘은 꼭 배 한 피를 짜놓아라. 네. 직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만 싶어 자꾸만 손이 멈추어졌습니다. 여보! 밖에서 견우가 소를 타고 와서 직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배를 한 필 짜놓아야 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분부하셨어요. 잠깐만 나와서 나하고 놉시다.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놀겠어요. 직녀는 밖으로 나가서 견우와 소를 타고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놀려고 했지만 꽃에 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구경하다 보니 점심때가 훌쩍 지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은 꼭 배 한 피를 짜놓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해가 낮았으니 내일 짜구려. 견우와 직녀는 그날도 하루 종일 대궐 안팎을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임금님이 직녀를 불렀습니다. 배 한 피를 짜 놓았느냐? 왜 대답이 없느냐? 내일은 꼭 짜 놓겠습니다. 또 하루 종일 놀기만 했구나. 죄송하옵니다. 임금님은 직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직녀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꾸 밖으로만 향했습니다. 아유, 답답해. 조금만 놀다가 와서 배를 짜야지. 직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꽃밭 저쪽에서 견우가 손짓을 했습니다. 직녀는 그곳으로 뛰어가 견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만 놀다가 배를 짤래요. 그러구려. 직녀는 견우의 품에 안겨 있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을 거닐며 놀던 직녀가 눈을 떴을 때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배를 짜야 해요. 직녀는 화들짝 놀라서 배틀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 임금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잘 짜던 솜씨는 어디로 가고 이 모양인고? 임금님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견우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두 사람은 벌을 받아야겠다. 마침내 임금님은 견우를 동쪽으로, 직녀를 서쪽으로 보내 각각 떨어져 살도록 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놀지 않겠으니 용서해 주세요. 직녀가 아무리 울며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임금님이 명령한 대로 견우는 먼 동쪽 나라로 가고 직녀는 먼 서쪽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만나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는 날이 7월 칠성날입니다. 견우는 동쪽 나라에서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피곤할 때 쉬며 놀 것을.
견우와 직녀는 대궐에서 놀기만 한 것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7월 칠성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어서 은하수로 가야지. 견우는 은하수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직녀도 은하수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으므로 그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은하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곧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하수의 강폭이 너무 넓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간신히 얼굴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강가에 서서 애타게 외쳐 불렀습니다. 직녀, 견우님. 큰 강을 사이에 두고 견우와 직녀는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은하수 강물에 떨어지고 또 인간이 사는 세상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난 것입니다. 큰일 났군. 비가 잠시도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내리니 몽땅 떠내려가게 생겼어. 사람들은 큰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산에 모여 홍수를 막을 의논을 했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줍시다. 하늘로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까치와 까마귀밖에 없습니다. 까치님 그리고 까마귀님 은하수에 날아 올라가서 다리를 놓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러지요.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로 날아 올라가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있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몽땅 하늘나라 은하수로 올라갔습니다. 기다랗게 줄지어 늘어서자 까치와 까마귀들은 날개를 치며 기다랗게 줄지어 다리를 놓았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를 밟고 가서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까치와 까마귀 덕분에 가까이 만나 그립고 그립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견우와 직녀는 1년 뒤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 7월 칠성날만 되면 까치와 까마귀들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러 가서 세상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하수에 까마까치들이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7월 칠성날에 비가 올 때도 있는데 그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랍니다.